그런데 열심히 걷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걸까? 점점 늘어나는 걷기 운동 인구.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많다는데. 긴급 처방, 건강을 위해 보폭을 넓혀 걸어라. 빨라진 속도, 꼿꼿해진 자세, 숨겨진 보폭의 비밀을 찾았다. 아침 9시 마을 보건소 앞.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다. 몇 년째 지속돼온 군량리 마을의 아침 일과다.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나의 두 다리가 의사이다. 백세 건강 내가 지킨다. 출발! 스스로 관절이 아파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지도사 과정까지 이수한 주민 이용덕 씨. 그가 보건소 후원으로 진행을 맡고 있다. 쉬는 날 빼고 일주일에 5일을 함께 걷는다. 걷기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몸도 반듯해지고 다리 실제 이제 근육도 생겨서 그런지 하여간 걷는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생태 탐방로를 따라 4km 정도 걷는데 지금은 40분대의 걷기가 가능해졌다. 처음과 비교해서 많이 빨라진 편이다. 4km 걷는데 저희가 초기에 걸을 때는 50분 이상 걸렸습니다. 50분에서 55분 한 바퀴 도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거의 40분대로 이렇게 걸음도 빨라지고 몸도 반듯하고. 이거 걷고 나서 당뇨약을 한 번도 안 먹고 그리고 허리도 완전 나아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무릎이 연골이 나는 많이 닳아서 아플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무릎도 하나도 안 아파요. 5년 동안 연골 주사 안 맞고. 그런데 일본에서 고령자의 걷기 운동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 인식과 조금 다른 결과였다. 운동 처방에 따른 고령자 건강관리 효과를 살펴본 연구. 일본 아이치현에서 평소 많이 걷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실천한 고령자들도 걷지 않는 노인 그룹과 비슷하게 근력이나 민첩성이 줄었다. 연구팀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고령자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장년층은 평균 초속 1.3m 속도 보폭으로 걷는데 한 걸음 동작을 분석해보면 한쪽 발 기준으로 볼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디딤기 시간이 65%, 발이 땅에서 떨어져 움직이는 흔듦기가 35% 정도로 이루어진다. 두 발 모두 땅에 닿는 양다리 지지기 시간은 20에서 25% 시간에 해당된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보폭이 줄어든다. 자세가 굽어지고 근육이 줄어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면 보폭이 줄면서 보행 속도가 10에서 20% 느려진다. 양발이 땅에 닿아 있는 양다리 지지기 시간도 점점 길어진다. 이 동작 그대로 걷기를 실천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군량리 고령자들은 어떨까? 3년째 단체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폭을 넓혀 걸었다. 보폭이 넓어지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걷는 자세가 꼿꼿해졌다. 걸음도 이렇게 걸었어. 야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자가 되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딱 당겨주고 여기가 딱 당기고 다리도 여기 다 당겨주면서 너무 좋아요. 이 거리가 반 걸음 정도가 됐다 그러면 젊은 사람처럼 이제 완전 걸음이 한 걸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걸리는 게 거의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젊은 분들하고의 보폭이 거의 따라가서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걸으면 4.2km를 1시간 걷는다고 치면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군량리 주민 기초 건강 검진. 걷기 운동에 참여한 뒤로 스스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 군량리 주민들. 실제 건강 수치에도 차이가 있을까?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나아졌다는 이영윤 씨. 작년과 비교해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했고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도 개선됐다. 걷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고관절 통증이 나아졌다는 정순래 씨. 역시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했고 체지방률과 체질량 지수도 약간 개선됐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보건소에서 처방하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량의 감소. 주로 통증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 처방했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량이 걷기 운동 이후 무려 43%나 줄어든 것이다. 해가 거듭되면서 저희가 눈에 띄게 경구 투여약도 줄고 주사약 용량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인터벌이 길어져요. 한 번 맞으시면 지금은 뭐 거의 1년에 2번, 3번. 올해 85세 한길수 씨. 시간 나면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한다. 걷기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기본 체력 운동이다. 거의 매일 하루 7km 정도를 걷는 한길수 씨. 몇 년 전만 해도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다. 전립선 비대증, 척추 협착증, 대장암, 우울증. 이후 한길수 씨는 걷기를 시작했다. 집에 있으면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는 나가서 이렇게 걷는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보다는 그 모든 잡념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울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한 2시간씩 이렇게 걸었죠. 평상시처럼 보통 보폭으로 천천히 하는 걷기 운동.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걸은 것이지 걷는 것에 효과가 있어서 걸은 것은 아니었었고. 요즘엔 이틀에 한 번 체육관에 다니며 근력 운동도 하는 한길수 씨. 이렇게 체력이 좋아진 것은 2년 전부터 보폭 넓혀 걷기 운동을 시작한 덕분이다. 보폭을 넓히기로 한 것은 단순한 깨달음 덕분이었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걸치게 나는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빨랑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데도 못 따라가느냐. 이거 내가 이 걷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느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폭을 넓혀야 되겠다. 처음엔 등산 스틱을 짚고 보폭 넓혀 걷는 연습을 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만 걷다가 등산 스틱을 짚고 6개월쯤 연습하자 스틱 없이도 보폭을 넓혀 걸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과거 보폭과 비교해 훨씬 넓은 보폭으로 걷는다.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이게 참 이 보폭을 걸으니까 우선 이 척추라든지 이 무릎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보폭 넓혀 걷기는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대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한길수 씨의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근력과 유연성도 측정했다. 하체의 근력 상태는 현재 나이대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근력 상태를 유지를 하고 계시고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근육과 뒷근육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도 평균 이상의 유연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보행 시와 정지 시 발에 부하되는 압력 측정 검사를 통해 걸음에 무리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한길수 선생님은 80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11점으로 나왔다는 것은 80대 같은 연령대 환자분들보다 균형 감각,
근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길수 씨의 현재 체력은 10년 이상 젊은 70대의 평균 체력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보폭을 넓혀서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흔히 쓰는 제일 중요한 근육들, 대퇴사두근이라든지 엉덩이 쪽 근육, 발목을 들어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그런 근육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보행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의 균형 감각, 그런 근육을 쓰는 능력들, 근력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밑바탕이 돼서 보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스틱의 도움 없이 건강한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감소한 이유는 뭘까? 요통 환자들은 대부분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 기립근이 약화돼 있어서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골반 움직임과 척추 기립에 영향을 주는 근육, 장요근이 수축돼 있어서 허리가 구부정해진 경우가 많다. 보폭 넓혀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지면에 힘을 가했을 때 반작용으로 올라오는 지면 반력의 영향으로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고 스트레칭 효과로 장요근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척추도 안정되고 자세도 교정되면서 허리 통증이 감소한다. 상체의 균형이 잡힌다는 것 자체는 허리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좌우 균형, 전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상체에서 허리로 가는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좌우 전후 균형이 잡히게 되면 척추로 가는 하중이 많이 부담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걷기 운동도 통증 없이, 허리 통증 없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걸어봤지만은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보폭을 넓히면서 가슴을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걸을 결과가 오늘같이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미옥 씨는 지난 1년 동안 식단도 관리하고 특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다.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양미옥 씨. 지방간이라고 하고 또 혈압, 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막 이런 게 경계치에 와 있더라고요. 간은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놀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1년 가까이 노력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걷기 운동. 처음 몇 달 동안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걷는 방법을 바꿨다. 점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대사 관련 수치도 안정됐다. 옛날에 걸었을 때보다는 지금 한 발짝 뛰면 옛날에 한 2배 정도 크게 뛰는 거죠. 옛날에 좁게 천천히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배, 그 옛날에보다는 한 2배 정도 크게 뛰면서 빨리 걷는 거예요. 여름에 이젠 작년에 입던 옷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다. 체중이 무려 12kg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오래전 일 같다. 일주일에 5일은 걷기 운동에 나서는 양미옥 씨. 하루 1시간 반은 걷는 편이다. 보폭을 넓혀 걸으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자세도 꼿꼿해졌다. 보폭을 넓게 한 지는 6월 달부터 걸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만 걸으면 정말 펴져요. 근육이 계속 이렇게 잡고 있던 게 조금씩 펴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행 패턴을 분석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폭을 넓혀 걷는 운동은 에너지 소비율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동 강도가 더 높아지면 그 운동 시 소모하는 칼로리량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근육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의 근력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하체의 근력이 좋아지면서 고령자분들한테는 어떤 그 균형 감각이라던가
협응성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운동 효과가 있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으러 온 파킨슨병 환자 김승분 씨.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노화로 겪는 운동장애 변화가 급하게 진행되는 증상을 보인다. 걸음도 못 걸고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발보다 몸이 먼저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길에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데려다주고 막 이랬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 중인 김승분 씨.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 나이에 비해서 관절이나 뼈 상태도 비교적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은 보행 분석 검사. 발목 염좌 병력이 미세한 영향을 주는 것 외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보다 보폭을 넓혀 걷는 훈련을 한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 파킨슨의 특성상 보폭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종종 걷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걷게 되시면 사실 낙상 위험도 늘어나고 아예 못 걷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 이렇게 좀 걸을 수 있는 초기 파킨슨의 경우부터 보폭을 늘려주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유리합니다. 자, 조금만 뒤로 이렇게 간다는 파킨슨병 악화에 대비해서 보폭 넓혀 걷기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 대비해 미리 보폭을 넓혀 걷기 연습을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팔 더 흔들고 조금만 보폭을 넓히고 조금만 보행 속도를 올려도 에너지 소모라든지 예를 들어 몸에 들어가는 부담이라 그래야 되나 몸에 들어가는 효과는 훨씬 그러니까 뭐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쟁걸음으로 10,000보 걷느니 큰 걸음으로 5,000보 걷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걸으면서 보폭만 약간 넓혀도 운동 효과는 뭐 따로 시간 들이지 않가지고도 그만큼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정상적인 아프지 않은 분들한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폭은 얼마나 넓히는 것이 좋을까?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한국인 최초로 센터의 연구부장이 된 김헌경 박사. 그는 일본 노년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3번 수상한 노년학 전문가다. 최근 일본 고령자들의 보행 분석을 기반으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걷는 보행 속도보다는 이와 같이 보폭이라든지 그는 보격이라든지 보행 각도, 또 하나는 왼발하고 오른발의 보행 각도의 차,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령자들의 보행을 분석한 결과 보폭이 좁아질수록 또 보행 각도가 커질수록 낙상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의 적당한 보폭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걸을 때 그보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10cm 하면 주먹 크기입니다. 이 정도 넓이가 됩니다. 10cm를 늘려가 걸음으로써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보행 각도가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보격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 발걸음에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0cm 보폭을 늘려가지고 걷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당한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명의 지원자와 함께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 한 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황동근 씨는 과체중이 늘 걱정이다. 지금 주변에 제 나이 때도 보면 많이 좀 그렇게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봐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제 주변에도 뭐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은 가끔 다니지만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 실험 지원자 송영희 씨.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일자목. 남편이 흉내를 잘 내요. 좀 창피하게. 되도록 천천히 편하게 걷는 편이다. 실험 지원자 이예순 씨.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해 건강이 나빠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다. 바빠서
차 가지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잘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죠. 걷기는 좋아하지만 운동 삼아 하진 않는다. 실험 지원자 최종혜 씨. 한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그냥 나름대로 이제 뭐 달리기도 좀 하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 그냥 운동 좀 해야지. 이것저것 해보지만 마음처럼 잘 되진 않는다. 네 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각자에게 적합한 보폭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모든 행동과 인체 반응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하고 자연스럽게 걸어 평소 보폭을 측정한다. 그리고 계산식을 통해 각 지원자들의 키에 적합한 목표 보폭을 산출한다. 키에 따른 적정 보폭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적정 보폭 범위로 정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원자 보폭이 이미 최대값에 가까우면 그대로를 목표 보폭으로 설정하고 최소값에 가까우면 10cm를 더해서 목표 보폭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 다음 보폭을 10cm 넓혔을 때와 20cm 더 넓혔을 때의 차이를 분석해봤다. 실제로 보폭이 10cm 증가했을 때는 이 보행 속도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보폭이 20cm로 늘어났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일반 보행보다도 앞으로 걸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으면 자세가 꼿꼿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 하체와 허리 근활성도가 좋아지고 보행 안정성은 비슷하다. 이에 비해 20cm 더 넓힐 경우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수직 발력으로 관절의 무리가 커지며 상하 움직임 편차가 커져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만약에 10cm 이상 넘어가고 20cm가 됐을 때는 근육의 움직임은 더 많이 일어났지만 그에 반해서 부상의 위험도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cm 이상 되는 것보다는 10cm 정도가 가장 일반 보행과 비슷한 효과를 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운동 효과는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정 보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보폭을 10cm 더 넓혀 걸었을 때 지원자들 대부분 근육의 활성화가 나타났다. 근육이 땡기는 것 같으세요? 허벅지 뒤쪽하고요. 종아리 부분. 보폭을 넓혀 걸을 경우 척추기립근, 대퇴사두근, 전경골근, 내측 비복근 같은 근육이 활성화된다. 지원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종혜 씨의 경우 근육 활성도가 낮아졌는데 원인은 잘못된 보행 자세 때문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걸으신 최종혜 씨 같은 경우는 일단 10cm를 증가시킴으로써 먼저 운동 효과를 보기보다는 운동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걸음걸이 자세부터 조금 교정을 해주시는 게 그 다음에 운동 효과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달 동안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실천에 앞서 대학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의 도움으로 지원자들의 현재 건강 상태와 체력을 측정했다. 근력은 동적 하지 근력과 근지구력을 검사했다. 최종혜 씨는 별도의 노인 체력 검사를 통해 하지 근기능, 평형성, 협응력을 측정했다. 또 심폐지구력과 민첩성을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실천할 보폭을 익히는 시간. 각자 산출된 목표 보폭으로 걷기 연습을 하며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웠다. 보행 자세에 문제가 보였던 최종혜 씨는 바르게 걷기 지도를 받았다. 오른쪽하고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이 앞쪽을 향하지 않고 그 측면을 바라보고 손을 앞뒤로 잘 젓는지, 너무 앞쪽으로만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보시고,
옆모습인 경우에는 등이 굽었는지 몸이 앞쪽으로 쏠렸는지 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신 후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몸은 꼿꼿하게 세우며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다. 안정된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선 평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허벅지 근육은 물론 몸 중심의 코어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이 좋겠고요. 최소한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3에서 5회 운동이 좋겠고요. 한 번 운동할 때 60분 정도, 최소 30분에서 60분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피게 하고 또 허리도 이렇게 쫙 피게 해서 이렇게 똑바로 해서 안 쓰는 근육을 쓰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10cm 더 보폭 넓혀 걷기 운동 실천하기. 지원자들의 한 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프로젝트 한 달 후. 걸을 때 어깨가 굽는다는 평가를 받은 황동근 씨. 어깨를 펴고 하루 1시간씩 걸었다. 보폭도 신경 써서 넓게 유지했다. 한눈에 봐도 속도가 빨라졌다. 걷기 운동을 한 지 한 이틀째 되니까 온몸이 막 좀 허벅지도 땡기고 허리도 땡기고 발목도 그렇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한 이틀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허벅지 같은 데가 좀 단단하고 근육이 좀 붙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걷는 자세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예순 씨. 처음 며칠간 뻐근했던 근육이 안 아프게 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보폭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자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골반 같은데 다리 같은 데가 쥐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이제 이거 운동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는데 뒤로부터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매일 1시간씩 걸었다는 송영희 씨. 걷기 전 스트레칭을 잊지 않는다. 걷기 운동 자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처음보다 무척 빨라진 걸음걸이의 송영희 씨. 자세가 바로 잡혔다. 운동이 되는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땀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걸어서. 그리고 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제대로 걸으니까 자세가 바르게 되고 살도 빠지고 땀도 나고. 걷는 동작을 다시 배웠던 최종혜 씨.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위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했다. 걷는 자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자세가 많이 교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아서 하는 거하고 틀리니 그 똑같은 일 해야 돼. 기분 좋게 하면 사람이 이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니 혈액순환 잘 되고 그래.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실천한 한 달 동안의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 지원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지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시 실시한 기초 검진과 체력 검사. 보폭 10cm 더 넓혀 걷기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했다. 황동근 씨는 허리 둘레가 처음과 비교해서 무려 14cm 줄었다. 콜레스테롤 상태 역시 개선됐다. 송영희 씨는 체중이 2kg 감소했고 허리 둘레도 6cm 줄었다.
심폐지구력도 향상됐다. 이예순 씨 역시 체중이 2.7kg 감소했고 허리둘레가 10cm 줄었다. 콜레스테롤도 개선됐고 근지구력이 향상됐다. 최종혜 씨는 대부분 기능이 향상됐다. 보폭 10cm는 내 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됐다. 살이 이게 좀 줄어들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이게 몸매가 좀 잡혔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옷을 아무거나 입어도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일단은 운동을 습관화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뭐 한 10분 거리도 차 갖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 프로그램 하면서 걷게 되더라고.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실현 가능한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내 몸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운동을 꾸준히 3번 이상, 5번 이상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체력을 유지하거나 체력을 올리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